상반기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기사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북한에서 오빠, 자기야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최대 사형에 이를 수 있다 라는 기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오빠라고 말 좀 해줘, 오빠.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남친, 쪽팔려, 쪽팔려, 쪽팔려! 쪽팔려 등 북한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한국식 표현들입니다. 똥모같이 좋은 처녀를 만나게 된 게 저 역시 순박한 덕미의 그 열정이. 김영덕무, 내 걱정은 말고 빨리 가서 일벌아요. 걱정을 하게 됐나? 그럼? BBC가 입수한 북한 평양문화어보호법 원문에 한국식 말투와 억양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괴뢰 말투를 따라하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야 한다. 썩어 빠진 괴뢰 문화 오염자들의 길을 꺾어놔야 한다며 공개 처형, 사형이란 단어도 눈에 띕니다. 혐오감과 경계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K-팝과 드라마 등 부드러운 한국식 말투의 확산이 체제 약화 등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짧은 영상은 BBC 뉴스 코리안에서 제가 발췌해온 영상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실제 북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모습도 잠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어떠세요? 아니 뭐 저런 단어를 쓴다. 오빠, 자기야, 뭐 여기에 무슨 사상이 들어있나? 뭐 남의 그 해괴망측한 자본주의 사상이 이 오빠라는 단어에 들어있나? 라는 생각도 우리는 들지만 단지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이를 수 있다라는 법이 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법의 이름은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초에 제정이 됐고요.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9호로 정해진 바입니다. 올해 초에 이제 제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면 핵심은 우리의 평양 문화어를 보존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평양 문화어를 훼손하는 쓸데없는 말에 다 버려야 돼. 요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말의 찌꺼기 사용 금지, 그리고 규범이 되지 않은 줄임말, 억양 요런 거 전부 다 금지, 그리고 중요한 거 괴뢰 말투. 괴뢰 말투는 여기서 남한 말투를 이야기합니다. 괴뢰 말투를 배격하자. 힘든 한자말도 쓰지 말자. 그 말인즉슨 민족성과 우리 주체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흔적들, 괴뢰 말투, 괴뢰 억양을 싸그리 다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계급 투쟁을 우린 계속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이죠. 또 평양 보존어에 중점을 두기 위한 법령 제19호로 올해 제정이 됐고요. 말씀드렸지만 괴뢰말이라 함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제2절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오빠 같은 이성을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사장님, 지배인님처럼 어떤 직책 뒤에 님이라는 용례를 붙이는 경우 이런 게 전부 다 박멸해야 할 괴뢰말의 찌꺼기다 라고 예시를 했고요. 근데 이 말투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 50년 동안에는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다가 왜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오빠니, 무무님이니 그리고 부드러운 억양을 쓰게 된 거지? 라고 상상을 해보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화, 우리의 드라마, 우리의 가요를 들었고 저런 말을 쓰네? 나도 한번 써볼까? 라는 문화가 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오빠, 뭐 선배님이라는 말을 쓴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북한의 특히 노년층이나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동무나 동지 대신에 뭐 오빠가 유행하고 님을 붙이고 이런 호칭들이 나타나자 이것을 괴뢰식 부름말로 정의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역시 또 어휘뿐만 아니라 억양도 문제시 삼고 있는데요.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억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런 억양 전부 괴뢰식 억양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름을 붙일 때도 우리 내 딸,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혹시나 붙일 때도 괴뢰식으로 뭔가 너절하게 짓거나
손전화기 컴퓨터망에서 괴뢰말투를 쓰는 이 가명을 만들어 쓰는 행위 하지 말 것이라고 2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용이 되려면 어떤 한국의 대중문화나 드라마들이 유입이 되는 경로가 있잖아요. 이 경로를 차단하겠다. 요것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을 근간으로 한 평양문화보호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현재 북에 살고 있는 특히 젊은 세대들, 청년층들은 법으로까지 금지가 될 만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남한식 괴뢰 말투와 괴뢰 억양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게 되었을까? 맞습니다. 남한의 문화, 드라마, TV를 많이 접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점도 드는 게 사실이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건 물론 우리도 있지만 바로 위에 위치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아니, 둘이 뭐 정책적으로도 정세적으로 친하다며 중국이나 러시아 드라마나 대중문화를 보면 되지 않을까? 아까 뭐 왈렌키 같은 러시아어 실제적으로 사용한다며 왜 그들의 영향은 덜 받고 굳이 나라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국의 드라마를 굳이 힘들게 보는 걸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콘텐츠 재미가 문제였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뭐 미국의 콘텐츠나 드라마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우리의 콘텐츠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한국 콘텐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죠. 일단 우리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휘적인, 억양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접할 때 쉬이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도 지도층 입장에서도 아니 저렇게 유사한데 언어를 사용하면 사상이 그들에게 물들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주체사상 이런 게 다 흐트러질 것이야 하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한국 콘텐츠에 빠질 수밖에 없었나요? 라는 질문을 실제로 최근에 2020년에 북에 이탈해서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장민님이라는 분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나요. 인터뷰의 내용을 좀 보실게요. 2020년에 탈북하셨고요. 이분의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남매가 함께 최근에 내려와서 코로나 직전에 들어와서 거의 지금 북이탈 주민 가운데는 가장 최근에 이탈하셔서 서울에 정착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북에 있을 때 쪽팔리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오빠야 라는 말도 많이 썼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비디오를 통해서 USB를 통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장만항을 통해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물들고 쓰게 됐는데 특히나 나는 10대의 그런 영상물들을 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의 입에 맞았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많이 알리고 싶었다. 또 이걸 많이 알리면 자랑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또래들은 점점 같이 이 언어를 썼고 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다음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내가 왜 한국 콘텐츠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언어가 같잖아요. 다른 영화들은 뭐 영어, 알 수 없는 언어지만 한국어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었고 영어 단어에는 이렇게 빠질 수는 없었다. 네, 외국어니까요. 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언어는 이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게다가 낯선 어휘가 나오면 저게 뭘까라는 호기심까지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투가 예쁘다. 당국에서 얘기하는 그 괴뢰식 말투가 상당히 상냥하고 세련되게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어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다음 인터뷰를 살펴보자면 이런 아직 북에서 이탈하기 전에 북한 사회에서 길을 가는데 핸드폰 검사를 하자고 해서 핸드폰을 보여줬대요. 근데 북한은 뭐뭐 했어요 라는 종결어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했습니다 라고 딱딱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핸드폰 보여드리려길래 아니 왜 그러냐, 난 한국말 쓰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를 쓰지 않았냐 라고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 같은 억양적인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아, 무의식 속에 튀어나온 요것들 나도 좀 놀랐다. 네, 몇 번 다짐을 쓰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해도 가끔 튀어나온 단어들이 있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